작품 발표회로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김명환 선생님께서 선생님이 운영하고 계시는 센터에 있는 작품들을 들고 와주셨거든요. 그래서 발표를 해주실 건데 몇 분 정도? 짧아요. 얼마 안 걸리네요. 네네. 짧으니까 집중해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면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그러고 보니 여기 메인에 있는 얘네들은 못 가져왔네요. 제가 빠졌네. 뭔가 빠진 것 같더라고요. 몇 번 이동하면서 많이 부서지고 그랬어요. 보시는 게 거의 전부라 보시면 되고요. 대부분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뽑는 거랑 생활에 관련되어 있는 것들을 좀 뽑는 걸 많이 좋아하는 편이에요. 이게 뭘까요? 비빔밥. 네, 비빔밥. 집에 필요한 거 그냥 이렇게. 이건 모델링하기도 되게 쉽거든요. 그런 것들을 좀 많이 좋아합니다. 얘는 뭘 것 같습니다? 도장? 칫솔. 칫솔꽂이 맞습니다. 여기 네. 폼을 준 건 이제 그 창문 틀에 고정할 수 있게끔 그냥 만든 겁니다. 제가 필요해서 화장실에 칫솔 꽂이가 글 데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만들어 본 겁니다. 얘도 핑크캐드로 그냥 만든 거예요. 뭐 처음에 3D 프린트 접하면 모델링 때문에 퓨전을 쓸까, 인벤트를 쓸까 고민 되게 많이 하시는데 웬만하면은 핑크캐드로도 거의 표현이 되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너무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말 그대로 핑크캐드 하다 보면은 이게 가능할까라는 그런 의문도 많이 들거든요. 불편한 것도 되게 많아요. 시작은 핑크캐드를 하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얘도 핑크캐드로 만든 거예요. 여기 조금 거시기 한데 불빛이 별로 안 좋아요. 얘는 하나하나 분리할 수 있게끔 실제 판매를 하고 있는 겁니다. 글자 가져와서 봐가지고 요거 뽑고 요거 뽑고 리뷰에 보면 쏘는 거 이렇게 나눠서 틀려가는 이유가 스포터가 생기면 보기 안 좋거든요. 깨끗하게 후가공하기가 너무 힘들거든요. 그래서 요거 뽑고 요거 따로 봅니다. 보시면 뒷면에 보면 깨끗하죠? 스포터 안 주고 뽑은 거거든요. 그거 조립할 때 공차를 얼마나 줘요? 공차는 기억이 안 나요. 0.2mm 정도 된 거예요. 요 정도 간격은 그 기능 중에 브릿지라는 기능이 있어서 서포트 없이 생성이 가능합니다. 출력이 됩니다. 안 될 것 같은데 해보니까 되더라고요. 해보시는 게 제일 좋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저희 공방에 3D 프린터도 있고 레이저 가공기도 있거든요. 레이저 가공기도 지금 지난 겨울에 제일 많이 나갔던 게 이제 무드등 글씨체. 얘를 가지고 단지 무드등을 떠나가지고 이제 그 명패 있잖아요 앞에 그런 용도로 했을 때 이제 효과가 좋더라고요. 수양도 농협 가면은 2층 가면은 다 얘로 만들어져 있는 게 명패가 다 멀리서 보면 불빛도 있고 굉장히 괜찮아요. 얘는 수업 나갈 때 저희가 이제 어떤 과제를 주게 되잖아요. 숫자로만 표현되어 있는 걸 이렇게 만드는 거거든요. 애들 교육할 때 이제 어떤 주제를 줄 때 영어만 써서 뭔가 만들어봐라 안 했잖아요. 그런 과제 샘플용으로 쓰려고 1, 2, 3, 4밖에 없어요. 사이드로. 얘는 레이저 가공기로 만든 슬레이로 말하는 거거든요. 되게 간단합니다. 제작은 저는 그 잉크스케이프나 그런 거 사용하지 않고 그냥 그 일러스트로 그냥 작업을 합니다. 하다 보면 일러가 제일 편합니다. 처음에는 일러 접근하기 힘든데 일러스트로 하시는 게 제일 빠르실 거예요. 외국도 안 보이시죠? 얘는 그때 지도를 이제 퍼즐로 만든 거거든요. 이렇게.
이게 3D 프린터로 한 것도 있고요. 레이저 커팅으로 하는 것도 있어요. 역사 선생님들한테 좀 많이 납품을 했던 예들. 생각보다 이걸 공방에 오시는 분들 그제도 지도 퍼즐을 퍼뜨려 놓으면 잘 못 맞춰요. 뭐, 어느 동이 어떻게 생겼는지 잘 몰라요. 얘는 어딜까요? 어디? 연도. 연초. 오, 맞췄다 너. 하천 밑에 있어가지고 맞춘 거. 이름면이 이렇게 생겼어요. 되게 재밌게 생겼어요. 이름 이름. 이러면 이름면. 어디가 어디예요? 아직 아까 물어봐. 무슨 명이라는 얘는 그 지도를 따서 그 파일 변환을 해서 그냥 출력하시는 분이 일일이 이렇게 하실 필요 없고 단 레이즈 커팅을 할 때는 다 그려요. 그래서 안 그리면 안 되거든요. 저도 안 그리고 하고 싶어서 막 하다가 계속 실패했거든요. 어디까지 해봤냐면은 이제 지도를 이제 그 사인펜으로 두껍게 이렇게 라인만 굵게 칠한 다음에 스캔 떠서 이렇게 벽지에 하면은 라인이 안 될 줄 알았거든요.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에 딱 그랬어요. 하나. 그 정도. 얘도 리소페인으로. 얘는 리소페인이라는 그 사이트가 있거든요. 거기에 이제 자기 가족 사진들 있잖아요. 그런 거 넣고 설정 값을 정리하면 이렇게 나와요. 얘도 묻어놓은 거를 만드는 거거든요. 요 베이스에 다 인쇄하고 이렇게 하면은 다 돼요. 처음에 그 모델링 배워보시기 전에 리소페인으로 어떤 데 보면 상당히 재밌었어요. 그리고 이거 가지고 선물도 되게 많이 줘봤거든요. 결혼 선물 뭐 이런 거. 되게 좋아. 불이 켜지면 사진이 그대로 살아나요. 비춰지면. 재밌어요. 거의 뭐요 정도? 얘는 좀 크죠? 그거는 시간이 얼마나 걸려요? 그 정도. 이거 얘를 제가 제일 아끼는 것 중에 하나인데 이걸 3D 프린터 하나로 출력을 했어요. 한 대 가지고 오, 그런 거가 한 일주일 넘게 걸렸던 것 같거든요. 원래 등 사이즈는 요거거든요. 키운 거 얘를? 예, 확대. 그게 3D 프린터 최고 장점이 이제 확대 축소가 자유롭거든요. 하나로 뽑을 수 있는 최대치까지 키워서 이제 뽑은 거거든요. 제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요거 하나가 7속인가 그런데 하나 뽑는데 거의 20시간씩 매일 돌려놓고 가고 돌려놓고 가고 실패하면 또 돌리고 재료는 이게 한 1kg 정도 들어가는 것 같아요. 실패한 것까지 포함하면. 서포터는 거기 뭐, 서포트는 줬어요. 줬어요? 주고 구가공으로 좀 갈아낸 거고요. 보면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안 주고는 힘들죠. 그러니까. 올라가. 그 일일이 다 갈아낸 거네? 네. 야, 7종인 거래. 그만큼 다리 용. 이렇게 안 맞아가지고 고생 많이 했어요. 안 들어가가지고. 그 몸통 부위는 그 뭐 방향이 어떻게 해놨어? 몸통 부위는 그냥 눕혀가지고. 몸통은 아예 붙여버렸어요, 제가. 요만큼 따로거든요. 요만큼 따로, 요만큼 따로요. 아, 이제 계속 움직여서 붙였어요. 아, 파일을 다운받으실 때 이 결합되는 부분이 포함이 돼 있었나요? 아니면 직접 만드신 원래는 거예요? 없었어요. 원래는 조금 다르게 돼 있었는데 제가 변형을 줬어요. 띵크패드로 땡겨와서 봤어요. 띵크패드 아시잖아요. 요만큼 구멍 만들어서 콕 찍었다 빼면은 요만큼 구멍 뻥 나잖아요. 공차는 한 2mm는 나옵니다. 재밌었죠, 이거. 딱 완성하고 난 다음에 한 대로는 두 번 다시 안 한다. 그거 엄청나네, 그러니까. 시간이 뭐 그렇게. 그 아주 솜 같은데 저런 데는 가공할 때 굉장히 힘들 것 같은데. 뭐로 약간 거친 면이 있을 때 우리 그거 있잖아요. 갈아내면 흔적 좀 남거든요.
조금 갈고 난 다음에 이 머리카락처럼 이렇게 막 생긴 거 있잖아요. 그런 그 커버 라이트 있잖아요. 걔로 살짝 찢어버리면 깨끗하게 없어져요. 되게 편해요. 그게 제일 편합니다. 갈아내기 힘들거든요. 아니 주먹은 관계없는데 제가 손편과 이 사이사이 있잖아요. 이게 여기 여기요? 예 거기 예. 거기가 뭘로 하세요? 저희가 굉장히 힘들 것 같은데. 얘가 요렇게 올라왔거든요. 서포트를 주는 거 자체가. 아 얘는 처음에 조금 많이 지저분했었는데 여기 그 서포트도 이렇게 띄우는 간격을 줄 수 있거든요. 그걸 조금 더 띄워서 잘 떨어지게 그렇게. 흘러내리는 그 위험 부담이 있긴 한데 그래도 떼다 실패하는 것보다는 그게 낫다고 생각해요. 그 정해져 있는 값이 없어가지고 처음에는 너무 적게 져서 흘러내리고 너무 붙어서 딱 붙어서 안 떨어지고 막 그런 게 있더라고요. 아쉬운 건 그걸 메모를 안 해요. 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선생님, 그제도 지도 저거 만드신 거, 예. 그 조각과 조각을 어떤 식으로 붙였어요? 얘는 제작 과정이 그 3D 포토샵으로 그제도 지도를 이렇게 동별로 이렇게 라인이 그어져 있잖아요. 예. 그걸 그 캡처를 한 다음에 선을 이렇게 떼냈어요. 포토샵으로 요만큼 떼내고 요만큼 떼내고 하나 떼낸 다음에 그걸 그대로 그 프로그램 변환 SVG로 변환하는 곳이 있거든요. 그 변환해서 하나. 근데 그런 거 만드실 때 이제 주의해야 될 게 원본을 척수를 하면 안 돼요. 그대로 쓰셔야 돼요. 약간 틀어지면 다 틀어져요. 이게. 우리 입체적인 거잖아요. 살짝 키우면은 맞을 것 같은데 실제 해보면 안 맞아요. 그래서 처음 딱 들어가 있는 그대로 쓰시면 돼요. 제가 궁금한 것은 그 조각들을 현재 어떤 식으로 붙이느냐. 이게 기본 털도 만들었었거든요. 지금은 털 없이 가지고 들어갑니다. 우리 퍼즐 있잖아요. 일반 퍼즐. 퍼즐처럼 이제 그제도 지도가 이렇게 라인이 있을 거잖아요. 해안선만 하고 지도를 딱 드러내고 얘를 똑같은 축적에 맞춰서 다다다다 꽂으면 돼요. 그 출력할 때는 그다 따로따로 출력을 해요. 네. 한꺼번에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한꺼번에는 얘가 면적이 넓어서 다 안 나와요. 바닥 면적이 제가 가지고 있는 게 20cm, 20cm짜리거든요. 그 면적에 맞게. 지금 색깔별로 돼 있죠? 네. 보면은 얘는 한 번에 출력한 거예요. 이렇게 놓고. 이렇게 출력. 얘 따로 총 5번. 5조각 출력을 했거든요. 그리고 요 사이즈가 나오더라고요. 이것도 요 하나하나를 체결지까지 키워서 만든 것도 있거든요. 거의 요만해지거든요. 그렇게 만든 것도 있어요. 그건 어디지? 사등 분등면에 이제 그 식물 키우시는 분이 있거든요. 그제도 지도 가지고 어떤 작품 만들고 싶다고 의뢰 들어와가지고 얘를 하나하나 출력을 뭔가 흙을 집어넣을 수 있게끔 만들어가지고 작품을 한 적입니다. 왜 그거 큰 버전 왜 반짝반짝거려요? 요거? 네. 요거는 크리스탈 화이트라는 필라멘트를 사용한 겁니다. 크리스탈 약간 반짝반짝하는 느낌 나죠. 재질에 따라서 이렇게 다 다릅니다. 사용된 필라멘트의 무게와 추출물의 결과물의 무게가 일치합니까? 거의 일치합니다. 근데 서포트를 다 없앴기 때문에 가볍게. 얘는 인필은 10%밖에 안 됐어요.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서 그러니까. 오지 안 되겠죠. 저번밖에 안 돼. 조금 약해요. 10%. 인필 10% 줬어요. 그렇게 복잡한 게 아니라서 10%만 준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복잡한 거 같은 경우에 내부 공간이 있다 그러면은 인필을 10% 주는 문을 에펠탑은 무조건 스포트는 없이 출력하세요. 없이?
없이. 네, 없이. 그 바닥에 있잖아요. 바닥에. 바닥. 예. 바닥도 거기는 안 불임 자체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이. 그 밑에 그거는 뭡니까? 그 불임만 줬어요. 불임만. 아, 불임만. 요네 개만 떨어지지 않게끔 이렇게 불임만 줘서 지지를 해줬던 거고요. 이렇게 두 조각. 요만큼 따로 요만큼 따로. 배도 온도는 따로 줬어요? 배도 온도는 저 같은 경우에 60도입니다. 아, 겨울에는 조금 더 50으로 낮춰. 이게 바닥 면적이 넓으면 궤도 온도를 올리면 열수축이 일어나요. 바닥 면적이 크면. 요런 것들. 바닥 면적이 이렇게 됐잖아요. 바닥만. 얘도 열수축 살짝 일어난 거거든요. 균일하게. 주위 온도가 너무 주위 온도랑 온도차가 많이 나면 열수축이 일어나요. 그때는 궤도 온도를 좀 줄이시고. 그 비눗가루하고 아까 창문 틀에 올리는 칫솔 꽂이는 밑에 배수 구멍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예, 예. 습기로 인해서 물 곰팡이가 피거나 자꾸 들어서 물을 비워야 되는 현상이 있을 수 있어서 항상 물이 좀 빠지는 구멍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뺏기면 다시 출력. 뺏기면 다시 출력합니다. 정답이죠. 요거 출력하는데 따로따로 출력하면 한 시간 반 정도는 다 나오거든요. 사이즈 뭐 빨래비는 더 크게 하시면 되고요. 아니 근데 그 재질이 재질이 되게 쉬워요. 얘. 재질 PLA 재질 옥수수 전분가루 재질로 쓰는 거는 원래 수축이 별로 없는 거 아니에요? 열수축은 일어납니다. 바닥 면적이 넓으면 무조건 일어납니다. 바닥 면적이 넓고 그 다음에 잎이를 많이 주면 100% 일어납니다. 그게 열 연화성인가요? 열 경화성인가요? 열 경화선? 불 붙이면 불 붙습니다. 경화? 가소성? 가소성? 그 이제 가소성. 잿더리 같은 거를 열 경화성이라고 합니다. 열을 줘도 이렇게 변질이 없는 거. 필라멘트는 열에 약합니다. 이 정도. 얘네들 같은 경우에 이제 그 차에 우리 그 전화번호 같은 거 있잖아요. 일반 필라멘트로는 못 만들면 다 녹아내거든요. 여름에 대놓죠. 115도에 뜨겁잖아요. 예. 딱 타보면 흐물흐물해집니다. 녹아내요. 한 70도 정도로 가해주면 얘네는 거의 끓거든요. 열에 약하죠. 굉장히 약합니다. 열을 가시면 안 돼요. 그래서 정리할 때 터보라이터를 이렇게 치면서 하면 순간적으로 그 부분만 싹 녹아 없어지거든요. 저기 공룡인가 뭐 해놓은 거 거기 찌끗찌끗 나온 거 있잖아요. 걔네들도 터보라이터 가지고 찢어주면 깨끗하게 없어져요. 막 일일이 갈 필요 없이. 갈면은 가루들 막 생기잖아요. 물이 씻으면 잘 안 씻어지거든요. 그거 없앨 때도 터보라이터가 없습니다. 팁이죠. 색깔 변화 없이 흰색은 흰색 가루니까 그대로 검은색은 다른 질문 있으시면 그 바닥 면적이 넓을 때 밑에 이제 뗄 때 있잖아요. 네. 뗄 때 좀 쉽게 떼는 방법 없어요? 충분히 씻으면은 무조건 떨어지게 돼 있고요. 좀 더 빨리 떼고 싶다 그러면 그 유리 세정제 있잖아요. 걔를 살짝 뿌려 놓으면 걔가 이렇게 매끄러운 그런 게 있거든요. 싹 안으로 스며들어요. 바닥면이 이렇게 돼 있잖아요. 안으로 살짝 스며들거든요. 걔네들이 살짝 당기면은 그 유리 세정제가 싹 묻어 들어가면서 얘가 섞어요. 빨리 뗄 때는 그렇게 해요. 근데 가장 주의해야 될 게 바닥 면적이 넓은데 이제 빨리 뗀다고 다 씻기 전에 이렇게 당겨버리잖아요. 휘어져 있는 상태로 그대로. 만약에 휘어졌다 그러면은 최대한 빨리 붓기 전에 이렇게 바닥이 딱 펴져요. 안 그러면 딱 하고. 필라멘트가 음식물을 접시나 이렇게 만들었을 때 이게 문제가 없는 제가 알기로는 큰 문제는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근데 뜨거운 거 말고는 뜨거운 건 안 되고 물기 있는 거는 웬만하면 안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제가 볼 때는. 그게 옥수수 전분가루에다가 화학적인 어떤 그 물질을 첨가했기 때문에 실제 그런 음식에 쓰기에는
좀 어려운 부분이 많아요. 얘가 예수지기를 한 거죠. 그래서 욕심 부린다고 인피를 많이 넣고 30% 올려놓고 바로 해주죠. 이게 인피를 많이 주면 빨리 안 식잖아요. 따뜻한 대로 계속 있으니까 얘가 이제 싹 말려올려. 저끼리 녹아서 수축이 돼요. 실제로는 한 20% 정도 주로 많이 써요. 저는 기본 설정은 20% 해놓고 웬만하면 15%에서 필요가 없어요. 딱딱한 거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 이런 거 같은 경우 기계 부품이잖아요. 이게 실제 제가 가지고 있는 3D 프린트의 부품입니다. 이 부분 Z축을 고정해 주는 건데 얘 같은 경우에는 인피를 99까지 줍니다. 꽉 차게 만져보면 거의 뭐 어디로 파파한가 완전 딱딱합니다. 벤치나 이런 거 가지고 제껴도 정말 튼튼해요. 인피를 99 줍니다. 99하고 100하고 차이가 출력 차이가 한 2배 납니다. 2배. 99 줬을 때 11시간이잖아요. 100 주면은 20시간 넘어갑니다. 야, 그게 그렇지. 이게 차이가 엄청나요. 100% 했을 때 100% 차이인데. 뽑았을 때 잘 안 나올 확률이 더 크더라고요. 뽑아보니까 저 부품 뽑을 때 이제 봤거든요. 그래서 원래 살 때 쟤를 이제 다 잘라봤거든요. 그래도 99 정도 줬더라고요. 얘네들은 미리 알고 있었겠죠. 제가 쓰는 장비는 그 제조사 홈페이지 들어가면 저런 부품들 전부 모델링 파일이 다 있어요. 그래서 약간 늘어나거나 하면 출력에서 다 있습니다. 11시간에 20시간. 1% 차이네. 오리전 모드. 네? 네, 묵직하죠. 그 슬라이싱에서 무게 나오는 거 있잖아요. 달아보면 거의 그 무게 그대로. 거의 정확해요. 출력 시간도 거의 비슷하게. 심필리파이에서는 좀 더 늦어요. 3시간이면 3시간 만에 4시간 걸려요. 차이점이 좀 있습니다. 연습적 일어날까 되게 걱정했는데 많이 일어나지 못하고 기계 부품은 무조건 서포트 없이 하잖아요. 99% 줬는데 서포트 줬잖아요. 못 되는 다리가 붙어서 안 떨어집니다. 돌리는 각도를 보고 이제 맞춰야 돼요. 얘도 이렇게 보면 서포트 없이 올라가는데 그렇지 않고 100% 서포트 발전합니다. 3D 프린터는 뭐 서포트와의 전쟁이 정신입니다. 선생님은 한 달에 필라멘트를 몇 킬로그램 정도 쓰십니까? 저요? 한 달에? 겨울철에는 제 장비가 좀 안 좋아서 쉽니다. 쉬고 보통 한 달에 한 10개 정도는 쓰는 것 같아요. 그리고 온도하고도 영향이 예, 지금 제 거는 제가 가지고 있는 오픈형. 오프닝이니까. 오픈형은 실내 온도가 20도 밑으로 떨어지면은 잘 안 돼요. 싼 게 비슷해요. 근데 챔버형은 좀 비싸잖아요. 제가 쓰는 회사에서 챔버형 나오면 저는 챔버형 가지고 3D 프린터 렌탈을 시작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얘네들 그 사용하는 게 무서워서 거부감이 굉장히 크거든요. 혹시 고장나면 어떨까. 부품 하나하나가 굉장히 싸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건 웬만한 건 제가 부품 내려서 다 고치고 언제 나온대요? 출시를 했는데 하자마자 바로 다 팔리고. 그래요? 오, 메인테너스가 보강할 게 있어서 보강해서 출시를 좀 늦춘다고 돼 있더라고요. 메인테너스가 좋은가 보네. 크리메이커라고 지우면 크리메이크. 구미의 공장입니다. 나락방이라는 도무공대에 그게 장하던 실제는 요 장비 써보고 거기 펀드도 해주고 있거든요. 좋아요. 써보면 되게 좋아요.
처음 제가 쓰고 있는 게 24만 원짜리거든요. 지금 그 단종되고 이제 오토가 좀 들어가야 돼요. 45만 원 정도. 그 모델이 출시가 되는데 걔는 아직 안 만들었고 챔버는 바로 챔버로 이동하죠. 뭐 헤드가 제일 비싸잖아요. 제이슨 여기 헤드 얼마다? 한 9만 원인가 하나요? 10만 원 삽니다. 10만 원. 여기는 헤드 얼마일 것 같습니다. 프리메이크 제품. 3D 프린트 헤드 하나. 되게 쌉니다. 12,000원. 노즐은 2,000원밖에 안 나요. 그래서 익스트루드랑 헤드 아까 한 곳에 뭉쳐져 있거든요. 이렇게. 그 부품만 하나 12,000원밖에 안 되니까. 소모품에 대한 부담이 없어요. 하고 통째가 12,000원이에요. 네, 익스트루드 그 통째가 익스트루드랑 그 노즐이랑 다 붙어 있는 거예요. 열 센서까지 포함되어 있는 게 많이 있어요. 그것 때문에 상관했었어요. 처음 그때 고장 나든 말든 없어요. 그래야 빨리 그럴 수가 있어요. 공항에 오시는 분들 제일 많이 탐내신 뽑아놓으면 다 가져갑니다. 종교가 불교이신 분.